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699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38명으로 현재 75.6%가 격리 해제되어 4,473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0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3명이고 치명률은 1.64%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1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35명입니다. 교인 및 교회 방문자가 590명이고 추가 전파가 366명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79명입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추가 전파 발생 장소는 25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58명으로 접촉자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에 6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9명입니다. 이 중 집회 관련해서는 149명, 추가 전파가 121명, 경찰이 8명, 그리고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9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추가 전파 발생 장소는 10개소이며 확진자는 총 118명으로 접촉자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서울 중량구의 녹색병원, 대구의 은혜로 비전교회 및 아가페 교회 관련 사례는 역학조사 결과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신규로 확인된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는 8월 2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3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집회 환자와 교인 다수가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후 교회 예배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큰 권능교회 관련하여 8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에 1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서울신학교회 관련하여 8월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접촉자 조사 중에 2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입니다. 교인이 14명이고 추가 전파가 6명이며 조사 중인 사례가 2명입니다. 경기 평택시의 서해로 교회와 관련하여 8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10명이 확인되어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은 총 16명이 확인되었으며 검역 단계에서 6명, 지역사회 단계에서 9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10명이며 외국인이 6명입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이 1명, 그리고 이라크 3명, 필리핀 2명 등, 그리고 미국이 4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23명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314명으로 97%입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01명, 50대가 16명, 40대가 4명, 30대가 2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 사례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별로는 시설 및 병원 관련된 감염자에서의 사망이 52.3%였습니다. 최근 2주간 위중증 환자도 5배 이상 증가하여 금일 위중증 환자는 총 70명입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60명으로 85.7%, 50대가 7명, 40대가 3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에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의료기관 방문 등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실 때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이용하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방문요양센터와 실버센터, 데이케어 센터와 같은 노인들 복지시설에서의 집단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 요양병원을 포함한 많은 병원에서의 노출이 증가하여 병원이 폐쇄되거나 의료 종사자가 자가격리를 들어가서 의료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은 종사자를 통해 시설 내로 유입이 된 후에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각종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의 종사자, 시설 관리자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종사자는 카페, 식당, 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문하지 말아주시고 여행 모임 등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출근을 하지 말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고 근무 시에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개인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설의 관리자께서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휠체어 등 공용 물품 등을 표면 소독을 자주 하고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수시로 환기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소자와 환자 또는 종사자에게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시설 및 의료기관 관리자는 수도권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금지 및 시설에 대한 휴원 권고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0시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이용 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현장 이용이 금지되므로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의 경우도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되므로 포장과 배달을 활용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헬스장, 골프 연습장, 배드민턴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불가피하게 집합 금지 조치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집안이나 안전한 야외를 이용한 실체활동, 운동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의 경우에도 집합금지 조치로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학원에서의 대면 수업도 불가능해집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수도권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에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 방법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 전파 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새로운 집단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식당, 카페, 체육시설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전파 고리가 생겼고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까지 확산되고 있고, 또한 고령층에서는 사후에 확진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오늘부터 8일간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조치이기에 짧고 굵게 확실하고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만 현 시점에서의 코로나 유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이행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 간 만남으로 끊임없이 전파되어 바이러스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끊어주면 전파 고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앞으로 8일간 짧지만 이 기간만큼은 확실하게 나 자신이 감염되지 않고 또한 나 때문에 새로운 감염 전파를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방법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고 사람 간 만남을 줄여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당국의 강제력과 행정명령으로 국민들의 모든 활동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 경북의 위기를 맞았을 때의 경각심과 어려움을 극복해낸 그 경험을 자신감으로 삼아 방역 대응의 주체인 국민과 의료계, 기업과 방역당국이 다시금 연대와 협력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 모두가 한 팀이 되어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코로나 전파 고리를 끊어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역 당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출입 기자단 질문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침 자료에 있는 진단 검사량이 며칠 전에 비교했을 때 10,000건 가까이 줄어든 배경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검사 대상자가 줄어서인지 아니면 일선 선별진료소 운영이 여의치 않은 때문인지 아니면 또 기존 환자의 또 혹은 비급여 의심 사례가 늘어나서 신규 검사를 할 여력이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배경 중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하셨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검사 관련된 역량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8.15 이전 시점 대비해서 여전히 그 50% 이상 증가된 그런 검사 건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나 8.15 그 집회 관련해서 참석자들 또는 현재 유행 관련된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말에는 일부 검사량이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그 검사를 선별진료소의 검사 역량이나 아니면은 진단검사 기관의 검사 역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과 또 유행의 어떤 집단 발병의 사례 발생 여부에 따라서 약간의 검사량의 변동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